안녕하십니까. 데이터넷 TV 김선혜입니다. 클라우드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가트너는 우리나라 클라우드 시장이 올해 5조, 2025년 11조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클라우드 도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보안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클라우드는 웹과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되고 API를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웹과 API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또 더불어서 진화된 봇과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서 비즈니스 중단 피해가 굉장히 심해지는데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라드웨어 코리아 김윤재 부장, 노지성 과장과 함께 라드웨어의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기술과 보안 전문성을 결합해서 다양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발표를 맡아주실 김윤재 부장과 노지성 과장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드웨어 코리아에서 ADC 파트의 기술을 맡고 있는 김윤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드웨어에서 와프와 본 매니저,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맡고 있는 노지선입니다. 네,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점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고요.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웨비나가 끝난 후에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주신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김윤재 부장님, 네. 우선 저희 참여하신 고객들을 위해서 라드웨어가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라드웨어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드웨어는 디도스 보안, 어플리케이션 보안, 봇 관리 및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솔루션을 어플라이언스 제품 및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특히 IDC, 가트너 등 리서치 기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라드웨어는 보안 분야의 글로벌 마켓 리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라드웨어의 클라우드 기반 통합 보안 서비스에 대하여 소개드리고 새로 런칭한 최적의 어플리케이션 보안 아키텍처 기반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인 시큐어 패스를 소개해드리고 특히 ADC와 연동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보안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업이 보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몇 가지 주요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증가하는 위협 환경입니다. 공격은 더 강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및 비즈니스를 타겟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온라인 상태가 됨에 따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클라우드로의 전환은 새로운 직면 과제와 위협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 있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크게 부족합니다. 그럼 다음 장부터 하나씩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가하는 위협 환경은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봇을 이용한 공격, API 남용과 같은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보안을 극대화하려면 위에 가능한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1년 라드웨어 클라우드 보안센터에서 공격을 탐지한 결과를 보면 공격 강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 디도스 이벤트 수 및 볼륨이 각각 37%, 26% 증가했으며 악성 웹 트랜잭션은 88%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악성 봇 요청 건수는 무려 223%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격 위협 중 악성 봇이 가장 큰 증가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인터넷 트래픽의 26%는 악성 봇이 차지하고 있으며 5개의 기업 중 4개의 기업은 합법적인 봇과 악성 봇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성 봇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기존의 웹 보안 기술도 봇을 차단할 수 있는데 기존 기술이 합법적인 봇과 악성 봇을 구분할 수 없는 기술적인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해서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이제 봇들이 지능화되고 있다고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사람을 모방한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봇에 대한 진화 과정을 한번 이제 슬라이드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전에는 보치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스크립트화된 이런 보치이기 때문에 간단한 이런 자바스크립트 정도만 이제 실행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꼭 와프 장비가 아니더라도 IP로 이제 블랙리스트화해서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치 조금 이제 똑똑해지면서 이제 쿠키까지 이제 저장을 할 수 있게끔 되었는데요. 이 쿠키를 저장은 하지만 실제 이거는 이제 웹 브라우저에 대한 이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없지만 쿠키를 저장할 수 있는 보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보치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이제 보치 이제 사람을 모방한다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보치 이제 3세대 보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봇들은 실제 사람이랑 유사하다고 말씀을 할 수는 없고요. 그냥 단순히 좀 사람과 이제 모방을 하는 형태라서 약간 마우스 움직임 패턴들이 직선으로 간다던가 이렇게 이제 사람처럼 비슷하게 보이긴 하지만 실제 사람을 이제 어설프게 흉내내는 그런 봇들로 이제 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완전히 사람처럼 이제 동작을 하기 시작하면서 무작위 패턴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그런 기술들로 이게 진짜 봇인 건지 아니면 이게 악성 봇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사람인 건지 현재는 알 수 없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 김윤재 부장님 이제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협 환경 외에도 오늘날 조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용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배포되고 비즈니스의 더 많은 부분이 온라인에서 수행되므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속도가 경쟁력의 차별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조직이 해결해야 하는 주요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보장해주는 보안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로의 전환은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기업은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로의 전환에 대한 방향은 분명하나 속도와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예상컨대 대부분은 하이브리드 환경이 꽤 오랫동안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및 퍼블릭 클라우드에 걸쳐 일관된 보안이 필요합니다. 정보 보안 최고 책임자의 직면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디지털 혁신,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최신 위협 환경에서 최첨단 보호 기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비즈니스 혁신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비즈니스의 민첩성을 방해하지 않게 유연하고 다양한 연동을 통한 보안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라디오웨어의 클라우드 기반 통합 서비스를 사용하면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라디오웨어의 클라우드 기반 통합 보안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웨어는 다음과 같이 글로벌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 세계 글로벌 보안 네트워크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보안 전문가에 의한 중앙 집중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웹방화벽, 복관리, API 보호, 레이어 7 디도스 방어 등 최첨단 보안 기술로 최근 공격 위협으로부터 서비스를 보호합니다. 마지막으로 CDN 서비스를 제공하며 온프레미스, 하이브리드 및 멀티 클라우드를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디오의 글로벌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 세계 16개의 디도스 스크러빙 센터 및 10TB의 방어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도 센터가 존재합니다. 40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보호를 위한 전용 팝이 존재합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는 업계 최고의 웹방화벽, API 보호, 봇 관리 및 애플리케이션 디도스 서비스를 모든 어플리케이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민첩성과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최첨단 어플리케이션 및 API 보호, WAA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WAAP 얘기가 나와서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에 이제 위협이 자동화되다 보니까 이 단편적인 보안 솔루션으로는 막을 수 없어서 이걸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WAAP가 나왔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자동화된 위협에 대해서 단지 웹방화벽, API 보호, 봇 관리, 디도스 보호 이 솔루션만 나열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뭐 API 남용이나 봇 이런 공격들은 자동화됐기 때문에 단편적인 솔루션으로 막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좀 아까도 좀 악성 봇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진짜 사람인 것처럼 지능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봇이라든지 이런 자동화된 공격을 어떻게 탐지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에도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드웨어 탐지 기술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탐지를 했었는지 이런 것들이 왜 효율적이지 않은지 한번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본사 쪽에서 테스트한 결과치를 이제 가져왔고요. 이제 모든 트래픽 중에 이제 악성봇에 대한 트래픽을 한 22.4% 이제 흘려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흔히들 알고 있는 IP로 차단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2.2%만 이제 차단이 가능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로그를 보고 이제 IP로 차단하는 것은 결국에는 단순한 그런 정형화된 봇만 이제 차단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지능화된 그런 이제 악성봇을 차단하는 비율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와프에서 흔히들 말하는 인계치를 차단하는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핑거프린트를 이용해서 차단하는 방식이라던가 이걸로 차단을 했을 때는 실제 이제 반도 절반도 못 미치는 이제 확률을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사람을 모방하는 이런 악성봇들은 실제 이런 보안장들이 이제 우회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이어서 이제 뭔가 이런 사람을 모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와프에 대한 차단 방식으로는 이제 한계점이 있으니 이제 이런 봇들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전용 솔루션이 이제 필요로 한데 그런 전용 솔루션으로 탐지를 해봤자 실제 이제 반 정도는 탐지를 하지만 이제 50% 정도 이제 오탐이 있는 걸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이제 사람처럼 완전히 모방하는 봇들을 이제 차단할 수 없다는 걸 이제 기존 기술의 한계라는 걸 이제 보실 수 있는 이제 테스트 결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라드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세미 슈퍼바이저 머신러닝이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 머신러닝 기법을 이제 혼합시킨 방법인데요. 저희가 이제 흔히들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세미 슈퍼바이저 머신러닝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공격 데이터를 이제 주입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병원에 가면 증상을 이제 의사한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증상을 이제 의사는 딱 듣고 이거는 감기예요. 이건 비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에 그런 과거 데이터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미 알려진 공격에 대해서는 이미 그걸 이제 머신러닝에 학습을 시켜서 이제 탐지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 같은 거에 이제 문제는 알려지지 않는 그런 공격들이 들어왔을 때 사실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정상으로 이제 오인을 하게 되면 이제 미탐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알려진 공격 이외에 알려지지 않는 공격으로 이제 이 방식을 사용을 한다면 이제 효율적이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해서는 이 언슈퍼바이저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와 달리 데이터를 이제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고 스스로 이제 학습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뭔가 트래픽의 유입을 딱 했을 때 이런 트래픽에 대한 형태들을 같은 공통점이 있는 형태로 이제 묶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려지지 않는 공격을 탐지하기에는 굉장히 또 효율적이지만 만약에 이 정상 데이터를 이거를 공격으로 또 오인을 잘못 라벨링을 이제 설정을 해놓다 보면은 또 오탐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이제 방식을 이제 사용하고요. 그 방식이 이제 세미 슈퍼바이저 머신 러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는 이제 봇을 이제 최신 이런 행동을 최신 사람처럼 이제 행동하는 그런 봇들을 이제 탐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앞서 말씀드린 이런 봇 공격 외에도 사실 이제 API 남용으로 인한 이런 공격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와프 장비가 아닌 왑 장비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API 보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API 보안을 위해서 두 가지 기술을 일단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API를 만약에 쓰신다고 하면 API에 대한 그 스키마 파일을 하나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일을 저희 쪽에 이제 업로드를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저희가 보안 정책을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기업에 따라서 이 API 파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 파일이 너무 오래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API가 자동으로 검색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또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로 API 이제 보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API 파일을 가지고 이제 올리셨다고 하면 지금 슬라이드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것들이 API로 정의가 되어 있는지 이제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여기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그런 API 쿼리들은 이제 차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정 횟수 이상, 뭔가 임계치 이상으로 만약 들어온다고 하면 차단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만약에 그리고 API 쿼리를 했을 때 저희가 받아야 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게 뭔가 숫자로 된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문자와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뭐 숫자로 구성된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문자로 된 데이터를 받는다고 하면은 이것도 요청한 값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다른 값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도 차단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 외에도 이제 고객이 원하는 대로 API 보안 정책들을 이제 세울 수가 있는데요. 이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어서 김윤재 부장님이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의 최첨단 보안 기술은 다음과 같이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쉽게 관리 및 확장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및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모든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와 호환되는 라디오는 온프레미스, 가상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환경 및 쿠버네티스 등 모든 환경에서 디지털 자산과 고객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오합스 취약점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오합스 탑10 및 탑10 API 보안을 포함한 150여 가지 이상의 알려진 공격 벡터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로데이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의 고유한 파지티브 보안 모델은 알려지지 않는 위협을 추적합니다. 라디오의 머신러닝 분석 엔진은 애플리케이션 트래픽과 최종 사용자 행동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제로데이 공격에 대한 노출을 99% 줄이는 보안 정책을 제공합니다. 봇 탐지, 관리 및 완화합니다. 웹사이트, 모바일 앱 및 API를 보호하기 위해 좋은 봇과 나쁜 봇을 감지하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API를 보호합니다. API 공격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과 고객 데이터에 대한 위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드웨어는 행동 분석과 정책 자동화를 결합하여 점점 더 정교해지는 API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수준의 디도스 공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의 디도스 보호 기술은 HTTP 기반 공격을 탐지하고 방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라디오의 최첨단 보안 기술을 좀 더 상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는 웹 어플리케이션 공격, 해킹 및 기타 취약점으로부터 웹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업계 최고의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와프 기술은 사용자의 활동의 행동 패턴을 자동으로 학습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보안 정책을 자동으로 구축하고 이러한 합법적인 행동 패턴에서 벗어나는 모든 행동을 차단하는 파지티브 보안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동으로 구성된 정적 보안 규칙을 기반으로 부정적인 보안 접근을 하는 기존 클라우드 와프 서비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가능합니다. 라드웨어의 와프는 완전 관리형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가상 어플라이언스, ADC와 통합된 가상 어플라이언스 및 마이크로 서비스형 쿠버네티스 에디션을 포함한 유연한 배포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API 보호는 빠르게 증가하는 사용 사례이며 많은 고객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드웨어는 인젝션, 스크립팅, 매개 변수 조작, 프로토콜 공격, 데이터 도난, 디도스 등으로부터 API를 완전하게 보호합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자동 학습 기능이 API 방어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API 보호 솔루션은 기존 라디오 와프에 통합되고 봇 방어 기능 또한 사용하며 API 취약성을 필터링하는 포괄적인 API 보호 기반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드웨어는 또한 최첨단 봇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 이상이 인간이 아닌 자동화된 봇에 의해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봇은 용도와 의도에 따라 좋은 봇일 수도 있고 나쁜 봇일 수도 있습니다. 라드웨어는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고유한 탐지 방식을 사용하여 최소한의 오탐으로 최상의 탐지를 제공하고 좋은 봇이나 사람의 방문자를 방해하지 않고 나쁜 봇을 차단합니다. 라드웨어의 봇 관리 솔루션은 완전 관리형 클라우드 서비스, 또 와프를 포함할 수 있으며 로컬 배포 플러그인, 아파치 또는 엔진엑스용, 또는 SDK 플러그인, 또는 ADC와 통합된 여러 옵션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라드웨어는 합법적인 트래픽과 악성 트래픽을 구분하는 고유한 행동 기반 탐지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 디도스 공격에 대한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라드웨어의 클라우드 기반 디도스 보호 솔루션은 완전 관리형 클라우드 서비스, 가상 어플라이언스, ADC 기반의 와프와 통합된 여러 옵션으로 유연한 배포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라드웨어의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는 온프레미스 또는 단일 클라우드 위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라드웨어는 온프레미스, 하이브리드 및 멀티 클라우드를 모두 통합하는 보안을 위한 새로운 구성 방식의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를 새로 출시했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기존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멀티 클라우드를 지원하고 API 기반의 아웃 오브 패스 구성 방식으로 개선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인 시큐어 패스의 소개와 특히 ADC와 연동 시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IBM이 작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조직은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조직별 클라우드 사용 현황에 따른 조사 결과입니다. 96%는 하나 이상의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고 있으며 2개 또는 3개 이상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 각각 60%, 30%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조직은 무려 33%가 점유율을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및 퍼블릭 클라우드가 결합된 복잡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서비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복잡한 분산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음의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 모델은 대부분 심플한 네거티브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안 서비스의 품질 저하에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각각의 다른 클라우드 환경마다 개별적이고 고유한 보안 정책이 혼재할 수밖에 없고 이는 일관되지 않는 모니터링과 리포팅에 문제가 있습니다. 즉, 통합적인 가시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환경마다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다양한 관리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안 관리 업무 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제공되는 보안 솔루션 또는 서비스의 한계점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CDN 기반의 클라우드 와프는 멀티 클라우드 간의 보호와 중앙 관리는 가능하나 초기 구축 시 라우팅 또는 DNS 변경이 필요하며 SSL 사용 시 암호화 키를 공유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둘째, 각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은 각각의 클라우드에 구축되므로 라우팅의 변경이 불필요합니다. 단, 보안 기능에 제약이 있는 상태이며 특히 각각 클라우드 간의 일관성 있는 보호 정책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화에서의 ADC 또는 와프는 각각의 클라우드에 구축될 수 있으며 라우팅 변경 또한 필요 없지만 단일 기능만 제공하는 포인트 솔루션에 국한되며 높은 보안 기술력과 관리 운영의 오버헤드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 CDN 방식의 보안 서비스와 API 기반 시큐어 패스의 서비스의 차이점을 그림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CDN 방식의 보안 서비스는 사용자의 트래픽이 좌측의 그림에서 같이 보안 센터로
전송되었다가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전달되는 구성이므로 라우팅의 변경이 필요하며 레이턴시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 보안센터의 장애 시 서비스의 장애는 불가피합니다. 또한 SSL 인증서 또한 공유를 해야 하는 구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라디오 시큐어 패스는 이런 단점을 보호하는 솔루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는 이전에 설명해 드린 각각의 솔루션의 단점을 보완한 API 기반의 아웃 오브 패스 방식의 서비스인 시큐어 패스를 런칭했습니다. 구성도를 보시면 사용자와 각 클라우드 환경에 구축된 어플리케이션 사이에 보안 솔루션 또는 CDN 방식의 서비스가 설치되는 구성이 아닙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 쿠버네티스에 설치될 수 있으며 각각의 위치에 라디오에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디텍터 플러그인이 설치되는 구성입니다. 그러면 시큐어 패스에서의 트래픽 흐름을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용자와 어플리케이션은 직접 통신합니다. 두 번째, 트래픽이 어플리케이션에 유입 시 이미 설치된 소프트웨어 디텍터는 API 콜을 통해 아웃 오브 패스 방식으로 클라우드 센터로 트래픽을 전송한 후 클라우드 분석 센터에서 트래픽을 분석 및 탐지합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최첨단 보안 기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상 트래픽으로 판단 시 API 콜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트래픽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하며 만약 공격이 탐지되면 API 콜을 통해 차단 명령을 각 클라우드 환경에 구축된 소프트웨어 디텍터에 전달 및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을 잠시 정리하면 시큐어 패스는 DNS 라우팅이 아니라 API 콜을 이용해 전송하기 때문에 트래픽 홉을 추가하거나 DNS 변경이 필요 없어서 레이턴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사용자하고 애플리케이션이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네트워크 트래픽을 필터링하거나 이런 어떤 조치가 없어서 그 앱서버에 혹시 어떤 뭐 보안 위협이 있거나 아니면 웹서버에 그 리소스가 너무 많이 사용되거나 그런 문제는 없을지 이런 걸 좀 고민하는 고객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어떤가요? 네, 이번에도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의 주신 내용이 일단은 이 OOP 구성이, 라디오에서 제안한 OOP 구성이 보안으로서 안전한 구성이 맞느냐? 일단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구성은 이제 안전합니다. 일단 왜냐면 저희가 이제 공격에 대한 유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약 디도스 공격이라면 이제 리퀘스트 패킷을 무작위로 쏘는 그런 공격이기 때문에 대용량 리퀘스트 패킷만으로도 대용량 패킷을 이제 발생을 시켜서 서버가 이제 다운될 수 있는 그런 공격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제 웹서버 공격 같은 경우는 사실 데이터를 탈취하는 이제 공격이기 때문에 웹서버에서 리스폰스가 있어야지만 데이터를 뭔가 탈취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공격의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리스폰스를 클라우드 팝에서 전달을 어떻게 이게 합법적인 건지 아니면은 불법적인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실제 이 OOP 구성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뭔가 보안적인 이슈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서버에 대한 성능의 리소스가 이제 많이 요구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온프레미스 와프를 이제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온프레미스 와프 같은 경우는 실제 트래픽이 유입되는 동시에 사실 보안 검증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트래픽만 유입이 웹서버 쪽으로 유입만 되고 실제 검증 자체는 이제 클라우드 쪽 와프에서 이제 와프 팝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제 트래픽을 전달해주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소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차지하는 부분이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어서 이제 김윤재 부장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라디오 시큐어 패스의 아키텍처 특장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축의 유연성입니다. 기존처럼 인라인 방식으로 구축할 수도 있고 API 기반으로 구성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보안을 위해서는 API 기반 아웃 오브 패스 방식으로 구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라우팅의 변경이 필요 없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직접 통신하는 방식이라 라우팅 또는 DNS 변경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또한 트래픽 홉에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레이턴시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이 역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직접 통신하므로 CDN 방식의 서비스와 비교하면 레이턴시가 감소하게 됩니다. 기존 인라인 처리 방식과 달리 아웃 오브 패스 방식으로 클라우드 보안센터에서의 서비스 중단 시에도 최종 서비스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체에 SSL 인증서를 공유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SSL 처리는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직접 처리하므로 SSL 인증서를 라디오 시큐어 패스에 공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인증서의 외부 유출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라디오 시큐어 패스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은 무엇일까요? 라디오 시큐어 패스는 기존에 제공하는 와프, 봇, API, 디도스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보안 기능을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 등 배포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동일한 보안 정책의 일관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구성의 변경 없이 다양한 환경에 적합한 영동 플러그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프, 봇, API, 디도스에 대하여 단일 콘솔을 통한 보안 전문가에 의한 중앙 집중 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디오 시큐어 패스는 어떤 환경에서 연동 플러그인을 제공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및 쿠버네티스 환경을 위한 연동 플러그인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온프레미스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 구축된 ADC와 연동을 위한 별도의 플러그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멀티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일관성 있고 동일한 보안 정책을 가져갈 수 있는 시큐어 패스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는데 이 다양한 환경에서 연동이 된다는 것은 아주 편리한 기능이긴 한데 특히 또 우리나라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온프레미스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다 같이 지원하는 건 굉장히 좋은 기능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다양한 환경을 사용한다는 건 그만큼 관리 복잡성이 높아진다는 뜻도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 복잡성을 낮추고 가시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걸 라디오에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네, 이 하이브리드 보안을 이제 쓰시고 있는 고객사한테는 좀 이제 많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리드 고객사에서는 실제 이제 온프레미스 와프를 운영하실 수도 있고, 클라우드 와프를 운영하실 수도 있고, 그렇다 보면 이제 다양한 가시성을 가진 이런 장비들을 다 일괄적으로 보지 못하고 분산돼서 이제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앞서 이제 김윤재 부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환경의 이런 플러그인들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제 저희 클라우드 팝 쪽으로 트래픽을 이제 보내게 되면 하나의 포탈에서 가시성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 하이브리드 보안을 쓰시고 있는 그런 고객사한테 유용하게 이제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윤재 부장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환경에서 ADC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 관점에서 어플리케이션 보안을 고려할 경우 직면하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최적의 어플리케이션 보안 아키텍처를 보호하고 있는 시큐어 패스를 채택 시 장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구성에서 보안 기능을 적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ADC에 추가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와프의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과 기존 관리형 서비스와 연동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째, ADC에 와프 기능을 추가할 경우 네트워크팀과 보안팀 간의 관리 주체 및 책임 소재에 대한 모호성이 존재하고 특히 ADC 또는 와프의 성능 문제 발생 시 네트워크 또는 보안 기능의 품질 저하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존 관리형 서비스와 연동의 경우에는 네거티브 방식의 보안 정책으로 제한된 보안 운영을 할 수밖에 없으며 멀티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 운영할 경우 일관된 보안 정책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라디오에 시큐어 패스를 채택할 경우에 다양한 통합 보안 기능을 라디오의 보안 전문가에 의해 제공받을 수 있으며 ADC의 성능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구성으로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멀티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 연동할 경우에도 일관된 보안 정책을 통해 중앙 집중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연동 가능한 ADC 제품으로는 알테온, 엔진X, F5 제품이 있습니다. 네, 그 활용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라디오웨어는 ADC 분야에서 리더니까 ADC 고객이 시큐어 패스를 활용했을 때 상당한 장점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ADC 사용 고객 말고 다른 환경에서 사용하는 고객들도 시큐어 패스를 사용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환경에서 시큐어 패스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자세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솔루션 이 세미나 주제가 ADC 관점에서 보는 이 시큐어 패스다 보니까 ADC를 사용했을 때 이 시큐어 패스를 ADC 와플을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환경 외에도 다양한 이제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쓰고 있는 고객사에서도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모든 고객사가 다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하고 있진 않으실 거예요. 너무 소형의 이런 소규모 사이트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안 하시는 곳도 있으실 텐데요. 뭐 아니면은 비용 때문에 이런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아무래도 이거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플러그인으로 이제 와플을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다 보니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이 클라우드 시큐어 패스를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한국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건 사실 이제 온프레미스 와프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온프레미스 와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운영하시다 보면 제일 공감하시는 게 이제 아무래도 높은 휴먼 리소스잖아요. 이런 예외 처리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인라인으로 구축을 했을 때 장애가 발생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피로감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시큐어 패스를 만약 이용하시게 되면은 OOP 구성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관리 자체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런 피로감을 좀 줄여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온프레미스 와프 말고도 또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제 클라우드 와프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 와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내부가 아닌 이제 외부 쪽으로 라우팅을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DNS를 이제 CNAM으로 변경을 해서 이제 외부 쪽으로 이제 팝으로 이제 전달되는 그런 구성들을 이제 많이 사용들을 하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이 구성을 사용을 하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내부간이 이제 외부 쪽으로 팝으로 이제 나가기 때문에 레이턴시라는 거는 분명하게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턴시에 대해서 뭔가 이슈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클라우드 와프 이제 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공하는 그런 정책들이 사실 이제 포지티브에 대한 그런 보안 모델보다는 정형화된 그런 공격들만 차단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서 뭔가 제로데이에 대한 공격들을 차단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런 시큐어 패스가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요즘에는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좀 넘어가시는 고객들도 좀 많아지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일괄 관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라스 와프라고 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그런 와프들을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문 보안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정책들 자체가 이제 ACL 기반으로 해서 단순화된 그런 정책들만 많이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그런 보안 제품들은 트래픽 유입량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이제 정산된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용량 공격이 만약 발생이 된다고 하면 사실 저렴한 비용 때문에 사용을 했는데 공격이 많아지면 갑자기 이제 돈도 이제 비용도 많이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서도 이제 시큐어 패스는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권장하는 고객들은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리드 보안을 이제 쓰시고 있는 고객사들인데요. 뭐 온프레미스 와프도 운영하시고 뭐 퍼블릭 클라우드 와프도 운영하시고 그리고 뭐 클라우드 와프도 운영하신다고 하면 사실 일괄적이지 않는 그런 보안 정책들도 있고 가시성 또한 이제 중앙으로 이런 것들이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휴먼 리소스는 어떻게 보면 온프레미스보다는 더 많이 이제 쏟아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대상으로 했을 때도 이런 하이브리드 보안을 쓰시는 분들이 시큐어 패스는 가장 좀 적합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김윤재 부장님이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 장인데요. 라디오의 시큐어 패스는 온프레미스, 하이브리드
및 멀티 클라우드를 위한 완전 관리형 보안 서비스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의 배포 위치에 상관없는 통합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보안 기술을 통해 일관성 있고 포괄적인 보안 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디오의 보안 전문가에게 보안 관리를 맡기고 보안 관련 업무의 오버헤드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다양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환경, 최적의 애플리케이션 보안 아키텍처, ADC 관점에서 보는 시큐어 패스라는 주제로 라디오 코리아 김윤재 부장님, 노지성 과장님과 함께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나눈 말씀이 여러분들의 클라우드를 안전하고 최적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라디오에 문의해 주시고요. 설문조사는 잠시 더 열어두겠으니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넷 TV는 또 다시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